커피를 먹기 시작했습니다. 커피를. 그 좋은 차를 갖고 있는 중국이 커피를 먹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우리가 1인당 1년에 먹는 커피가 150잔 정도 됩니다. 물론 뭐 저희 안 드시는 분도 많겠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150잔을 먹습니다. 근데 중국은 몇 잔을 먹느냐? 한 잔을 먹습니다. 한 잔. 그러니까 1인당 한 잔 정도 수요가 되고요. 그러면 뭐 유럽에 뭐 예를 들어서 커피 마시면 이태리 이런 데가 몇 잔을 먹느냐? 거기는 800잔을 먹습니다. 그러니까 저희가 150잔, 이태리가 800잔, 중국 한 잔 이렇게 되는데 저희 전주에 커피빈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. 그 미국 브랜드인데 그걸 가지고 저희가 중국에 이제 들어가는데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뭐냐면은 중국의 기호의 변화에 따라서 얼마 전에 그 중국에서 치즈 파동이 한번 일어났었죠. 그것처럼 중국의 입맛의 그 어떤 변화나 이런 거에 따라서 세계 소비재 시장이 파동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지금 뭐 포도주가 그렇고요. 그래서 다음은 뭔가를 이제 저희가 좀 고민을 하다가 중국 분들이 차를 좋아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. 시간과 여유가 있었거든요, 생활에. 근데 요즘 보면은 상해 북경에 있는 그 젊은 사람들, 중국 분들이 여유가 없어요. 정말 여유가 없어요. 그러면 여유가 없는데 빨리 이 어떤 일을 하고 정신을 깨려면은 뭐가 제일 빠르냐면은 차보다는 커피가 더 빠르거든요. 빠른 효과가 일어나니까 이제 대도시 주변으로 이제 커피라는 게 이제 발달되는데 전 세계 커피 시장은 커피 원두 공급 시장은 동북 과잉입니다. 왜냐하면 아프리카나 뭐 남미나 심지어 뭐 아시아 지역에서도 베트남까지 상당히 많은 커피들을 심었어요. 그래가지고 커피가 공급 과잉인데 올림픽 이후에 북경 올림픽 이후에 중국 커피 시장이 이제 턴오버 되기 시작해서 쭉 올라가고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예측으로는 한 3년 정도 있으면 중국 사람들이 커피 1인당 커피 마시는 잔이 3잔이 됩니다. 3잔. 근데 우리는 150잔인데 중국이 3잔인데 어떤 효과냐? 공급 과잉이 다 해소됩니다. 전 세계의 커피 시장에 공급 과잉이 하고 5잔 넘어가면 이제 이게 쇼테지가 나기 시작하거든요.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커피 시장은 저희가 굉장히 잘하잖아요. 프랜차이징 뭐 카페베네도 있고 스타벅스도 한국에서 되게 성공했고 중국의 스타벅스가 몇 개 있냐면은 지금 얼마 전까지 계산해서 650개가 있습니다. 650개. 한국의 스타벅스가 몇 개 있을 것 같아요? 500개가 있습니다. 중국에서 스타벅스가 전 세계에 15,000개가 있습니다. 근데 그 스타벅스의 시가총액,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몇 조냐면 45조예요. 15,000개에 45조. 우리 저기 하나금융이 되게 커요. 나름 금융회사 하나금융이 있고 신한금융이 있고 KB금융이 있고 산은금융이 있는데 KB, 신한, 하나금융이 거의 비슷합니다. 그 자산이 한 300조 정도 됩니다. 근데 시가총액이 하나은행하고 외환은행 저희 뭐 대투 다 합쳐가지고 시가총액이 27조입니다. 스타벅스가 15,000개 지점 3개를 가지고 시가총액이 45조예요. 그 정도로 프랜차이징과 이런 마켓 네트워크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 가치가 이 금융회사보다 훨씬 더 센 상황인데 중국이 500개 있어요. 그러면 저희 예측으로는 10년 안에 몇 개가 될까? 한 10년 안에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제가 아는 친구분들도 중국에서 예전에 고급차를 요즘 차 한 잔에 중국에서 아시겠지만 한 잔에 몇만 원짜리 차는 아주 흔히 있고요. 몇백만 원 차도 막 돌거든요. 그러니까 그거를 마시던 분들이 서서히 커피를 마시기 시작해요. 그래서 우리보다도 중국 분들의 입맛이 굉장히 까다로워요. 이 음료에 대한 감각이 차를 구분해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커피의 고급과 저급을 구분해내는 입맛이 별로 없어요. 한국 사람들은 그냥 대부분 마시잖아요. 그냥 제일 좋은 게 믹스 커피고, 그러니까 그냥 커피 향만 있으면 되는데
중국은 굉장히 고급이에요. 중국의 일부 그 지금 차를 마시는 고급 이분들은 입맛이 굉장히 고급이에요. 그분들이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어요. 그러면 제가 오늘 주제가 실크로드인데 커피의 이 물동량이 이렇게 해서 다 이쪽으로 넘어오고 이렇게 지금 아프리카의 그 나이지리아 이쪽 케냐 아니 나이지리아 뭐 이런 쪽이 커피가 제일 고급 커피인데 이쪽 이디오피아 뭐 이런 쪽으로 네팔 이런 쪽에 베트남 커피 아시죠? 그 왜 고양이가 우가 거기까지 해서 다 여기 그냥 흡수해버린다. 그냥 다. 그 엄청난 시장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.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전 세계에서 커피 프랜차이즈 제일 성공적인 나라입니다. 지금 커피빈이 상해에 33개가 있습니다. 33개가 있는데 거기에 제일 큰 지점이 신천지라는 데예요. 신천지에 가면은 커피빈이 커피집이 있는데 거기에 저는 뭐 상해 자주 가니까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일하시는 분이 세 사람이 있는데 한 손님이 불어닥치면은 줄이 쫙 서요. 줄이 엄청나게 서요.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못 하는 거예요. 이분들이 그렇잖아요. 한국 사람만 이거 커피 나르고 뭐 굉장히 손이 막 많이 움직이잖아요. 저희 여의도에 커피빈이 있는데 거기 점심시간에 몇백 명이 와요. 딱 3명이서 그걸 다 해결해요. 보이지도 않고 뭐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걸 다 처리해요. 그러니까 이런 스피드, 그 다음에 플랫폼, 이거를 짧게 해가는 이 능력이 한국이 최강입니다. 그리고 중국은 소비, 그리고 제가 보기엔 향후에 세계에서 가장 좋은 커피는 중국에 나옵니다.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커피빈의 전문가, 커피빈 사람들도 하는 얘기인데 중국의 대리 지역 있잖아요. 쿤밍 이쪽. 왜냐하면 쿤밍 이쪽 지역에 좋은 차가 나는데 그 기온이나 이런 게 세계 최고로 좋은 커피 농장을 만들 수 있는 그 지역입니다.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커피를 실제 싣고 있고 차를 잘라내고 커피를 싣고 있습니다. 그러면 저희가 뭐 오늘 주제는 실크로드, 즉 교류, 합쳐서 어떤 거를 같이 잘 할까라는 건데 저희가 보기에는 중국 안에 이런 프랜차이징, 이런 커피, 그다음에 네트워크 비즈니스에 한국이 굉장히 그거에 전 세계 아주 최고의 수준에 있고요. 중국은 소비가 있고,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금이 있고, 그걸 결합하면 전 중국의 이런 커피나 이런 네트워크 비즈니스에 아마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겁니다. 그 기후 최고로 농장을 만들 수 있는 그 지역입니다.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커피를 실제 싣고 있고 차를 잘라내고 커피를 싣고 있습니다. 그러면 저희가 뭐 오늘 주제는 실크로드, 즉 교류, 합쳐서 어떤 거를 같이 잘 할까라는 건데 저희가 보기에는 중국 안에 이런 프랜차이징, 이런 커피, 그다음에 네트워크 비즈니스에 한국이 굉장히 그거에 전 세계 아주 최고의 수준에 있고요. 중국은 소비가 있고,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금이 있고, 그걸 결합하면 전 중국의 이런 커피나 이런 네트워크 비즈니스에 아마 엄청난